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특집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자정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취임한 지 17시간이 됐네요.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앞마당에는 4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이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취임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오늘 오전 첫 일성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얘기 이모저모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5년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취임사가 그래서 더 중요하고 의미가 깊을 텐데 네. 일단 취임사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30번 넘게 등장합니다. 취임사의 화두는 자유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국정 철학, 이거를 이제 가장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취임사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구체적인 어떤 앞으로의 방향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예. 이것을 좀 반영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35번이나 자유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아마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옛날에 아버지가 주신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프리드먼의 이 자유가 뭐 현재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제가 자꾸 이 당선인이라는 이름이 아직 입에 배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 자유라는 개념은 결국 이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뭐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한 어떤 면에서 최소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유의 개념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앞으로 이제 국정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부의 간섭과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특히 이 국민들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이 아무런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민의 삶을 보장해 주면서도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 취임사에서 담아낸 것 같습니다. 취임사가 관통하는 앞으로 5년 동안의 대통령 임기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윤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빠른 성장, 5년 전 문 대통령은 공적과 상식, 통합과 소통, 박근혜 전 대통령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국민 행복과 창조 경제. 근데 앞서 취임사 중에서요, 최병묵 의원님, 뭐 반지성주의라는 얘기했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뭐 이런 취재 발언.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정치권의 분열을 또 애들러 비판한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취임사를 상당히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부분을 취임사에 상당히 녹여 넣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대목에 보면 취임사를 고쳐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많이 의식했다. 첫 번째, 자, 자유라는 부분도 과연 공정과 상식 뭐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그동안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얘기를 해왔죠. 예. 그런 부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자유라는 걸 쓴 것 같고, 빠른 성장 부분도 아마 문재인 정부의 뭐 분배 위주 뭐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반지성주의라고 한다면 역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공정, 상식 뭐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수의 횡포라든가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고쳐 나가겠다. 그다음에 그 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재건이라는 거는 무너졌다는 걸 함축하고 있는 의미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역시 본인이 고쳐가면서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 어떤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졌다는 걸 거기에 녹여 넣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결국 입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갈등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30분 분량의 취임사를 대폭 줄여서 10여 분 정도, 뭐 5,000자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서영주 대변인, 네. 잠시만요. 이 앞에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최병묵 의원님의 분석은 어쨌든 전 정부와의 그 차별화 혹은 앞으로 있을 야당 민주당, 거대 민주당과의 여러 갈등 요소 함축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외쳤고 윤당선인이 그 검찰총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첫 번째 외쳤던 게 공정과 상식인데 오늘은 자유를 외쳤기 때문에 그 취임사마다도 뭔가 비교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보기로는 전체적인 느낌상으로는요. 왜 굳이 저렇게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현재 입법부와 각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라는 거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하고 뭐 학술적으로는 뭐 파시즘이나 뭐 메카시즘 이런 부분을 해석하고 비판하는 부분이라서 예. 좀 반지성주의를 왜 그랬을까? 근데 왜 끄집었을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저희 민주당에 대한 뭐 어떤 입법 독주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근데 굳이 취임사에서 저거를 꺼내서 좀 뭔가 희망을 주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각을 세우면 본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실행해야 될 말하자면 국민통합과 협치는 시작부터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좀 아쉬웠던 건 민생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많이 강조했지만 과연 그 자유 속에서 녹아내릴 수 있는 민생,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 부분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삶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래서 좀 이념적 접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요. 특히 자유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 강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뭐 낙수경제 효과, 기업과 단체를 발전시키고 규제를 완화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먹고 살게 하는 생태계를 발전해서 뭐 노동자들한테 먹거리를 주겠다 이런 흐름의 경제 기조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좀 그런 게 생각이 돼서 예. 뭐 지금 뭐 첫 취임사라서 크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정말 말뿐인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좀 알맹이가 있는
공정화 상식, 그다음에 통합과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크게 비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 오늘 취임식장에는 20대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을 빛낸 20명을 초청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잘 알려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 그리고 천안함의 생존자, 그리고 최근에 10년간 대구에서 익명 기부했던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 씨 등 이렇게 대통합 의지를 강조한 면면도 있었고요. 오늘 윤당선인 앞서도 잠시 화면으로 만나봤는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좀 볼까요? 일단 180m 거리에서 시민 사이로 걸어서 입장했고 윤당선인이 저렇게 화면에서 만나보는 것이피 대구 출신, 광주 출신 윤당선인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닮은 꼴로 잘 알려진 엉덩이 탐정을 그렸던 저 어린아이 꽃다발을 받기도 했습니다. 돌출 무대에서 취임사를 했고요. 오늘 오전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빠져나왔을 때 지지자들과 시민에게 일일이 악수를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 180m 거리에서 시민 사이로 걸어서 입장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일이 악수로 본인의 취임을 시민들의 환호를 화답을 했습니다. 구장차장, 네. 저하고 다음 화면을 같이 만나볼게요. 아직 윤당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일정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오전에 국회의사당 지금 현 시점에선 경축연회가 방금 막 끝이 났을 테고 오늘 일정 1, 2, 3, 4, 5, 6, 7 중에 특히 7번 호텔 신라 호텔에서 외빈 초청 만찬을 하잖아요. 이게 네. 청와대가 아닌 호텔에서 하는 게 참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를 개방했기 때문에 영빈관에서 그 외빈 초청 만찬을 하기 어려워서 이제 민간 업체, 특히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특급 호텔인 이제 호텔 신라 영빈관에서 이 외빈 초청 만찬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첫 일정은 자정에 사실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지하 벙커에서 그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 안보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 직무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취임식 일정은 이제 10시 서초동 자택을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이 현충원에 방문해서 이 호국 성령 그 영령들에 대한 이 참배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첫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식 취임식은 뭐 11시였지만 그 이후에도 뭐 외빈 접견 그다음에 이 경축 연회 지금 이렇게 외빈 초청 만찬까지 오늘 하루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이 바쁜 하루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보이시는 7번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잠시 뒤에 신라 호텔에서 있을 여러 행사들의 실시간 그림들이 들어오면 화면들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용산 새 신무실 얘기는 잠시 뒤에도 좀 저희가 만나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중심부에서 오늘 엄청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